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 30대였습니다. 진주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맹점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가맹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진주 무림페이퍼 사내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채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이재원 대변인을 만나 청년 정책과 공약들을 들어봤습니다. 전세난 속에 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챘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2030 세대였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2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인 9월 자신이 불법으로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안내문과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선 수익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세입자들은 여기에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A씨 외에도 이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던 15세대가 같은 통보를 받았는데 모두 20, 30대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도 저한테 안심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했는데 저같이 사회초년생이나 잘 법적으로도 솔직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시피 쉽게 당할 수 있는. 경찰에 붙잡힌 건물주 C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C씨 측과 짜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입자 15명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신탁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외에 신탁 원본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경찰은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를 구하기 힘든 가운데 부동산 매입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시가 선정한 창원형 공공배달앱 운영사의 제안서가 허위였다는 보도를 앞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진주 공공배달앱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점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가맹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진주형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에 등록된 한 가맹점입니다. 앱에 등록된 상품의 원산지 표시가 없다는 한 고객의 신고로 지난 12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접속 다 하라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가르쳐줬는데 저희들이 못한 건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달앱 운영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신고 당시 배달의 진주앱에 등록된 가맹점 400여 곳 가운데 원산지가 표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 판매를 함에 있어서 원산지 이제 의무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 원산지 표시 자체가 지금 안 되어져 있었던 거죠.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나서자 운영업체는 부랴부랴 원산지를 입력했지만 엉뚱하게 상점 정보란에 잘못 올려놨는가 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추가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판매 상품의 원산지 일부를 누락하거나 쌀과 콩 등 의무 표시 사항조차 빼먹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더니 포장재와 영수증 어디에도 원산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지금 알고는 너를 일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문 여는 곳은 해놨고요. 현행법에 따라 점주는 원산지 미표시엔 품목별 30만 원의 과태료를,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엔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내야 합니다. 배달앱 운영 10개월 동안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진주시는
뒤늦게 운영업체에 원산지 등록을 지시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걸 인지를 했고 지금 그 상황을 이제 저희들이 앱사에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 중인 지역 공공 배달앱이 거꾸로 가맹점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안겨주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인 무림페이퍼 앞에선 요즘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15년 동안 무림에서 일했지만 사내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채용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무림페이퍼 진주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한 성화춘 씨는 지난해 마지막 날 회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면접 전형에 불합격했다는 통보였습니다. 파이스 쓰고 면접 보고 여기까지 문자 통보까지 단 4시간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같은 문자를 받은 직원은 모두 5명. 짧게는 7년, 길게는 15년 동안 무림에서 근무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지난달 말 바뀐 하청업체는 150여 명인 기존 업체 직원 대다수를 그대로 고용했지만 5명만 예외였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기존 업체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노동자들은 매년 고용계약을 하고 업체가 바뀔 때 신규 채용에 응해야 하는 비정규직 신분을 이용한 표적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노사협의회 활동, 즉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주장해왔던 그 하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해고가 아니라 회사와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채용하지 않았고 고용 승계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노사협의회에 활동하신 분들이 표적으로 해고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해고나 뭐 이런 사항은 해당하지 않고요. 저희는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채용을 했고 무림페이퍼 측은 하청업체가 판단하고 진행한 채용이었다며 이번 사태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해고다 아니다 논란 속에 무림페이퍼 진주공장 앞에선 새해 벽도부터 복직 집회가 열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복직 청원글이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추워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한만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강한 찬바람도 불면서 직접 느껴지는 추위는 더 크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진주는 영하 8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5도, 진주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며칠째 우리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을 포함한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많이 불어서 불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어젯밤 날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의령 영하 10도, 창녕은 영하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녕 5도, 양산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산청은 영하 8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거창 5도, 합천은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밤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와 경남도당 선대위 출범식을 마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알아봅니다. 이재환 국민의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만나서 신동식 기자가 청년 정책과 공약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으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경남도당 선대위 어떤 점을 중점 두고 구성이 됐을까요? 지난 5년간 정부와 여당은요, 이제 우리 사람이 먼저다 식으로 이제 국민을 편가르게 하여 대립과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경남도당은요, 이 점에 착안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 이제 세대 간의 이제 또 분야 간의 소통과 공감 행보를 진행하기 위해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청년들을 전진 배치하였고요. 또한 이제 의료계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의료계 관계자, 농축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이제 구성하여서 소통의 행보를 합니다. 소통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토대로 도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선대위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소통, 공감, 통합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선거 이제 청년들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현재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또 어떤 해법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의 청년 정책이나 공약을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과거의 청년은 꿈을 가지라면서 열정을 심어주었다면 오늘날의 청년은 살아남는 생존이 목표가 되고 절박해졌거든요. 이런 청년들에게는요, 자기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 주거, 결혼 등 출산까지 다 접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의 지금 공약을 보시면은요, 지역 산업 발전을 최우선시합니다. 또 정치의 본령을 민생이다.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일자리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청년들에게. 그거로 하면 이제 주거가 남겠죠. 이제 청년에게 이제 원가의 분양가의 80%를 장기 저리로 빌려주어 원금을 갖게 하는 청년 원가 주택 공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 안정화를 실현하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결혼과 출산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발표한 공약인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월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청년의 삶의 주기죠.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구하고 연애와 결혼해서 출산하는 이런 주기에 맞춘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에서도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발표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혹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을 좀 중점을 둬야 할까요? 청년들이 경남을 너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최근 통계 보시면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니트죠. 꿈이 없는 청년,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년이 부울경 중에 경남이 1등입니다.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남도는 청년 특별도라든지 또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청년 7조례 등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관련 정책 홍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다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걸 몰라요. 와닿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남도 청년 7조에서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인데요. 그 청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직업이 지금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보호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우리 경남도 내 청년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남도 노무사 협회랑 협약을 맺어서 이제 무료로 상담도 받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지역과 비슷한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론에 그쳐 있는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사실 대선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방향과 방법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년 세대, 즉 MZ 세대죠. 제가 들어간 세대인데 그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MZ 세대가 이제 표심을 찾기 위해서 다 노력하는데요.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정치권에서 청년이 해자된다는 말은 선거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의 중요성 강조하지만 청년들이 주축이나 중심이 된 적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도구였던 거죠. 제가 지금 현재 그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다 2030입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되고 있거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청년들을 도구적, 즉 홍보성으로 전시한 타 정당보다는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하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청년들에게 부합하는 정당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합천군 삼가면 의용소방대 회원들, 자원봉사회 회장회 회원들, 아름축산 이다운님, 우리방커튼 이남숙님, 이부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합천군 삼가면 구전마을 부녀회 회원들,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아초경로당, 신평경로당, 독리경로당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합천군 삼가면 이모회 회원들, 적중면 두방마을 이장 정준희님, 죽고마을 유영철 이장회 주민들, 횡보마을 홍점락 이장회 주민들,
누하마을 김창섭 이장회 주민들께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남 여성능력개발센터 1기 수강생 모집을 오는 26일까지 경남 여성능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함양사과 홍콩 수출 선적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함양군 안희농협 APC에서 열립니다. 남해군 특화작물 제품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마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어린이 모험놀이터 개장식이 오늘 오후 2시 고성군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장애인 사격 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이 오늘 오후 3시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장승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열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청 환원 진주시민운동본부는 어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특례시 출범에 따라 도청은 진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서부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청은 진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에서 펼쳐지는 첫 공식 국제체육대회인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모두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진찰을 하지 않고 진주교도소 재소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병원장 A씨의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직접 진찰하지 않고 22명의 교도소 재소자에게 94번 처방전을 발급한 데다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의 정수 축소가 예상되는 전국의 기초단체 14곳이 대통령 선거 주요 예비후보와 정당에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거창과 고성, 창녕, 함안 등 전국 14개 지자체는 서한문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원 정수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 유행성 설사주의보를 발령하고 분만 전 어미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라고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창원과 고성 지역 13개 농가에서 사육 중인 1,057마리가 돼지 유행성 설사에 감염됐고 최근 경남 양돈 농가의 돼지 유행성 설사의 방어 항체율이 20%를 이하를 밑돌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제 시민들이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통행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주 이용자인 거제 시민들은 거가대교 건설 사업비 1조 4천억여 원을 2050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납부로 갚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정상으로 회복하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